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쿤입니다. 네, 이번 첫 회차에서 제가 회사에서 좀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저희 서버가 있었거든요. 백엔드 서버가 있는데, 이 백엔드 서버가 모종의 이유로, 그, 모종의 이유로 이제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네,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1에서 가져올 때는 또 다른 데이터, 2에서도 또 다른 데이터.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저희 서버, 예, 저희 서버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자바 스프링이죠. 거기서 엔티티 구조는 하나로 고정이 되어 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API 요청으로 받아오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여도 이렇게 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 이 컬럼조차도 여기서는 이제 컬럼과 로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컬럼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워낙 이 데이터 자체가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떤 컬럼으로 올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뭐 제이슨으로 따지자면 이제 키 값이죠. 예, 키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밸류도 워낙 천차만별로 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한 저희 이넘 타입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인티저 타입, 숫자 타입이나 문자열 타입 등으로 이제 이넘 타입이죠 이것도. 그래서 바꿔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외부 데이터는 되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를 변환을 해야 되고 이 변환을 통해서 저희 고정적인 엔티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 외부 데이터가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변환하는 과정도 굉장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처음 슬라드에 그 가지고 있는 스키마가 있어요. 어떤 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그건 한번 정해지면 어, 높은 확률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 변환 과정에 동참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요거죠. 이제 저희 서버에서 사용하게 되는 영역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 내부에서 요 가변적인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됐어요. 가변적인 변환 과정이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사용자가 어, 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참여해서 변경할 수 있어야 됐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건 하드 코딩이 불가능했어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구사항 같은 게 살짝살짝 바뀔 때마다 계속 코드를 수정하고, 예, 배포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좀 짱구로 굴렸습니다. 예. 처음에 짱구 굴렸던 게 이제, 이거를 그냥 제이슨으로 다 저장해서, 예, 그 제이슨의 어떤 매핑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왔을 때 만약에 A라는 컬럼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 우리 컬럼에 대응되는 우리 그 뭐 RDBS에 이제 저 대응되는 거는 AG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A를 AG라고 하는 컬럼으로 또 바꿔줘야 되고 만약 숫자가 소수점이면은 이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매핑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고, 이 제이슨에 또 대응되는 이제 자바의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이슨을 저희 DB에 저장을 할 건데, 매핑 맵으로서, 매핑 스키마로서 저장을 할 건데, 거기에 되는 자바 객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자바 객체가 한 번에 변하는 과정을 수행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엔티티가 대략 한 19개, 거의 20개 가까이가 됐어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는 이제 한 번에 꽝 오는 그런 형태인데 그 20개를 전부 담을 제이슨 형태를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예. 제이슨도 베이스는 뭐 그렇게 제이슨도 복잡해졌지만 결론적으로 자바 객체가 더 복잡해졌어요. 물론 이제 제이슨으로 저장함으로써 어떤 가변성 이런 것들은 만들게 됐었는데, 이 객체 자체가 워낙 그 너무 슈퍼 클래스화 돼버려가지고 또 이게 바로 엔티티로 전환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 의존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설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게 자그마한 매퍼들을 어, 이제 구성하고 있는 집약하고 있는 그런 매핑 스키마라는 클래스를 일종의 그 래퍼 클래스로 하나 두고요. 예, 그 래퍼 클래스 안에 매퍼들이 일종의 파이프라인 형태로 네,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서 한번 변환되고 최종적으로 엔티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방식의 변환 방식을 사용하게 됐어요. 여기서 앞서만 맵 스키마에서 파이프라인 방식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게 그 제이슨으로 세세하게 적다 보니까 이게 엔티티 쪽에 의존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흔히 이제 코드를 변경엔 닫혀 있고 이제 확장엔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되는 코드, 특히 엔티티 구조에 많이 의존했던 코드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좀 더 추상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퍼들을 가지게 되는 맵 스키마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맵 스키마 안에 있는 매퍼들이 추가랑 추가 또는 이제 제외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게 했고, 그리고 이 매퍼들을 일종의 인터페이스화 시켜서 인터페이스는 아닌데 실제 인터페이스가 아닌데 인터페이스화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매퍼들을 그 구현만 맞춘다면은 추가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게 또 최대한 변경이 안 되도록 클래스 설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구현한 클래스들을 이제 최대한 작은 동작만 사용해서 예, 기능하도록 매퍼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그 매퍼 하나를 보게 되면은 어, 이 외부 데이터를 제가 중간에 한번 스트링 맵의 리스트로 한번 변환을 해버리거든요. 아까는 컬럼과 로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컬럼하고 로우즈로 되어 있는, 예, 요런 형식이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예, 저희,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담는 경우는 없죠. 이거 뭐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거를 한 로를 키랑 매핑시켜서 하나의 맵 객체로 로 하나당 맵 하나를 만들고 그 리스트로 엮었어요. 그리고 그쵸. 요게 이렇게
파라미터로 인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매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매퍼라고 하는 일종의 그 상위 클래스, 예, 구현해야 될 상위 인터페이스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퍼에서는 온 형식 그대로 나가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로직들을 수행해서 매퍼들의 어떤 실제 구현체마다 이제 다른 로직들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좀 의아하신 게 있을 거예요. 매퍼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매퍼도 일종의 그 래퍼 클래스예요. 예. 래퍼 클래스라서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조건 검사하는 그런 객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그 컨디션이 충족됐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 이제 펑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매퍼를 하나 만들 때 되게 가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각 조건을 검사하는 컨디션즈 클래스들, 그리고 펑션즈 클래스들은 웬만해서는 정말 직관적으로 단 하나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최대한 원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경이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되게 추상적인 설명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퍼들을 다 통해서, 어, 이제 최종적인 이제 스트링 맵의 리스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스트링 맵의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고 그게 이제 DB랑 일치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엔티티로 매핑할 수 있는 컨버터를 사용해서 그 엔티티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가 일종의 DB에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여긴 좀 가변적인데요. 이제 이 가변적인 거에서 이제 사용자가 요구가 되고 DB에서 요구가 되는 그 변환이 다 끝났다고 저는 계속 가정을 되기 때문에 맵 엔티티 컨버터 이후로는 코드 수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방식, 거의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어, 제, 제 블로그인데, 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변환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예, 굉장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이 처음이라서, 네, 들려오네요. 이거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대충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맵 리스트 형태로 이제 변환해 주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뭐, 유니버셜 데이터 유닛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매핑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맵 스트레러지가 있는데, 맵 스트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이슨을 읽어가지고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읽었던 끝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인엄들을 조회해서 그 인엄에 맞는 엔티티의 어떤 타입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맵 스트레러지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어떤 엔티티 형식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보면은 당시에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었고 그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제이슨 구조를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 과정에서 좀 뭔가 한 번의 스키마에서 엔티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엔티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네, 여기서 결국 엔티티를 결국 만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엔티티에 있는 생성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 생성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제약 사항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엔티티들은 생성자를 사용해서 생성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정적 팩토리 메서드로 예, 생성을 하게 되죠. 뭐 빌드업 패턴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중요한 엔티티, 그냥 좀 도메인 로직에 많이 크게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필더의 어떤 초기화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이제 no argument constructor라든지 all argument constructor를 사용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럼벅의 그 애노테이션즈의 SS 레벨 자체를 어, 프로텍티드나 아니면 프라이빗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또 빌더 패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적 팩토리 메소드로만 엔티티를 생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차단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엔티티를 생성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제한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의 정적 팩터리 메소드 그런 걸로 하나 만드는 걸로 무조건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엔티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이 팩토리 메소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엔티티에서 팩토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스키마 하나 때문에. 예. 이 매핑을 위한 팩토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팩토리 메소드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팩토리 메소드는 또 다른 도메인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고, 초기화 로직이 작동하는 그런 팩토리 메소드였어요. 그 팩토리 메소드를, 어, 늘리는 것은 막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이 없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게 엔티티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연관되어 있는 팩토리 메서드를 전부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관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방식 어, 컨버터에서는 그 초기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팩토리 메소드 그 자체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네. 이거는 코드를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 어떤 의존 관계 같은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어떤 변경에 대한 의존 관계를 최소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아가서 이러다 보니까 전적 팩토리 메소드를 기존 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프렉션을 사용했거든요. 이 리프렉션 사용하니까 뭐 예외 처리는 할 수 있긴 한데 어, 이게 데이터가 많게는 한 번에 엔티티 개수로 따지면 한 1만 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성능적인 약간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 최적화를 이제 자바 코드 레벨에서 이제 그 리플렉션에 사용되는 필드들을 한번 캐싱 시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태틱 리스트, 이제 스태틱 컬렉션에다가 필드를 저장시켜가지고 가져오고 막 그런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좋지 않았습니다. 예, 뭐 되게 지저분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조치를 했냐면은, 매핑 맵을 그냥 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 어떤, 여기서 제한되는 어떤 초기화 메소드 자체를, 그냥, 그, 아까 매퍼한테 다 위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조를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맵 스키마, 예, 요맵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DT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 매퍼스를, 어, 가지고 있는, 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맵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남겨놓고, 거기서는 스트링 맵의 리스트들을 받고 돌려주는 형태,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그냥 포이치 문에 매퍼들의 어떤 맵 메소드를 예, 되게 간단한 예, 맵 스키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퍼는 예, 그 컨디션즈라고 하는 조건문에 해당되는 어떤 엔티티들을 집약 형태로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펑션들도 복수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퍼의 맵 메소드가 여기 있는데요. 네. 그 타겟을 하게 되는 이제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 가져온 거 그대로죠.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 그거를, 컨디션즈는 이제 그 불리언 테스트를 하게 돼요. 불리언 테스트를 하게 돼서 필터가 돼서 가져온 것들만 이제 타겟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에 대해서 우선은 기존 맵에서 제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타겟에 대해서 이제 어플라이 올을 하게 됩니다. 그 펑션젤에서 어플라이를 다 시켜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테스트와 이제 어플라이가 펑셔널 인터페이스와의 어떤 메소드랑 동일해요.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잤습니다. 1급 객체, 1급 시민 그걸로 하려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타겟이 펑션의 어플라이를 거쳐가지고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걸 다시 맵스에 기존에 받게 된 객체 안에 다 넣게 이렇게 방식으로 좀 데이터를 쌌어요. 네. 그 다음에 컨디션즈와 펑션즈가 어떻게 돼 있냐? 라고 보게 되면은 어, 결국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 테스트 네, 그 불리한 값을 내뱉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션즈는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또 그 가져왔던 맵스를 그대로 반환을 하게 돼요. 이거 추상 클래스여서 요거만 구현하게 되면 다 추가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키 밸류로 컨디션을 확인하는 구형 클래스에서는 이제 타겟 키와 expected values라고 하는 이런 필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조건 검사를 하고 불리한 값의 테스트 결과를 나 펑션 클래스에 이제 구형 클래스 중에 키 매퍼라고 하는 이제 정말 간단한 이제 매퍼인데 이 매퍼는 키맵을 가져와서 그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키가 있으면 그 키에 다른 키로 저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 맵에 하다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말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펑션즈와 컨디션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네, 이제 펑션을 이제 상속받은 여러 가지 이제 펑션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키 매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키 펑션즈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키 컨디션, 맵 컨디션즈, 그 다음에 컨디션즈를 상속하게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문자열인지, 어, 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일종의 인터페이스, 실제, 자바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의 이제, 어플라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를 이제 매퍼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매퍼에서는 이 컨디션즈를 가져와서 조건 검사하고 그다음 펑션즈를 가져와서 그냥 그 거기 있는 어플라이를 실행시켜 가지고 이제 맵에 해당되는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몽고DB를 이제 그 커다란 슈퍼 클래스로 맵 스키마를 클래스를 만들 때는 제가 제이슨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값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웹 스키마 클래스를 이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다른 점이 엔티티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좀 엔티티. 이건 JPA예요. 기존에 저희가 쓰는 방식이 JPA였고 이제 몽고DB로 한번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이슨 구조는 조금 유연하거든요. 키밸류에 딱 맞지 않아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것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페이지 안에 그냥 저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다큐먼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막 그 복잡한 클래스 구성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로 하나 퉁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엔티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3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 하지만 조금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추상 클래스였기 때문에 이제 추상 클래스의 엔티티는 뭐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구현했던 클래스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퍼라는 엔티티하고 그 다음에 맵 스키마라는 엔티티,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이제 컨디션과 레벨, 그래서 총 레벨이 3단 구성이에요. 네. 이걸 제가 처음에는 어 이제 맵 컨디션즈랑 맵 펑션즈 이제 조건 검사를 하고 이제 실제로 그 맵 로직을 수행하는 맵 펑션즈 그 엔티티들은 이거 그냥 인베더블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인베디드 시키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보자면 이제 매퍼도 사실상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엔티티로서 그래가지고 뭐 매표도 인버더블로 해가지고 인베더블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아직 좀 JPA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뭐 원투매니와 같은 이제 일대 다 연관관계를 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엔티티를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피드백 주실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엔티티가 좀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이제 앞서 몽고DB에서는 그냥 제이슨 다큐멘트 하나로 그냥 퉁쳐서 넣거든요. 이게 뭐 어떤 상속을 하건 간에 이제 구형 클래스가 어떻게 간에 다큐멘트에 어쨌든 클래스 이제 그 네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다시 어 언마샬링 하는 거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언마샬링 하다 보니까 그 다큐멘트가 뭐 다양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컬렉션 구조가 늘진 않았어요. 그 RDBS에 따르자면 이제 테이블이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런 구조는 엔티티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상속 구조물마다 엔티티 개수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봤을 때 DB 구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게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어떤 마무리 멘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이블은 좀 불편하고 좀 지저분해도 그 어떤 도메인 로직? 예, 그건 되게 단순화하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맵 컨디션즈 조건을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인베더블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엔티티지만, 그래서 인베더블의 어떤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 그렇게 다루고 싶어서, 뭐, PK나 ID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또, 또 다른 방식으로 짱구 올렸던 게, 애초에 그 관리 객체 자체를 일종의 어그리거 어그리게이츠로 이제 맵 스키마라고 하는 그 상위 엔티티 그것을 다 콜렉션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엔티티한테 모든 걸 일임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맵 스키마라고 하는 엔티티에 어떤 도메인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매퍼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작업 자체를 얘가 수행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치 인덴트는 실제로 엔티티는 엔티티지만 마치 인데도 클래스처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되면서 사용 이제 그 모든 로직 같은 것들을 한번 초기화하고 설정해주는 어떤 세팅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세팅 작업에서 이제 프론트엔드와 인터페이스를 좀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DTO 같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변적으로 이제 그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음, 그 키밸류 컨디션즈로 실질적으로는 이제 키밸류 컨디션즈에 매핑되어 있는 맵 컨디션즈 DTO에 컨버트 뉴 원을 해가지고 맵 컨디션을 반환하게끔 처리를 하게 됐어요. 예,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한데 이게 아무튼 요게 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조건 검사를 해가지고 여긴 지금 로직이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로직은 없지만 이제 그 맵 밸류 컨디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키 밸류 컨디션 그 구현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예, 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뭐, 네, 제 발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제가 발표를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썼던 글도 아니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횡설수설을 많이 하게 됐네요. 처음이니만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는 좀 많은 노력을 더해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설명 동영상을. 그리고 요거 관련한 링크들은 제가 이제 따로 첨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